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날 밤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유린이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와 충격적인 부탁을 했다. 나에게 키스를 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세계가 흔들렸다. 왜냐하면 유린은 내 여자 룸메이트였기 때문이다. 유희야, 미안하지만 나한테 키스해줄 수 있어. 유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23살의 유리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쳤다. 뉴욕에서 함께 사는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친구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유리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남자랑 데이트를 해도 전혀 설레지 않아. 그런데 여자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너는 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해줘.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 한국에서 자란 나로서는 동성애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가족은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강조했다. 뉴욕에 와서도 나는 이성애자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유린의 부탁은 내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다. 한참 망설이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가볍게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유린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유리는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혼란을 털어놓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고통,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았다. 과거의 남자친구와 사귈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유린 앞에서 느끼는 이 설렘은 분명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커피를 마셨다. 어제 일 후회하지 마, 유린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상해.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함께 공부하고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손을 살짝 스치며 웃었다. 뉴욕의 자유로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이 감정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은? 유리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유희야,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나를 위해 미국 유학까지 보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시작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이 내게는 너무 소중했다. 유린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밤에 속삭이는 대화. 이 모든 것이 나를 점점 더 그녀에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돌아가는 한국에서 어떤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뉴욕에서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유리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고 키스했다.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다. 진짜 감정이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물었다.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우리는 뉴욕의 자유를 만끽했다.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손을 잡고 작은 한국 식당에서 몰래 발을 맞대고 웃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에서조차
동성 커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가끔 친구들이 너희 너무 친하다고 농담하면 우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내 내부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났다.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 연락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는 전화로 남자친구는 사귀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라고 물었다. 나는 자직지라고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유리는 그런 나를 이해해 주었다. 천천히 해. 나도 가족한테 말 못하니까 그녀의 가족도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동성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제였다. 한 번은 유린이 울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해.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너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강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행복 뒤에는 불안이 따라왔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현실이 다가왔다. 우리는 둘 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유리는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나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해. 내가 속으로 되뇌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느껴졌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마중 나왔다. 엄마가 나를 끌어안으며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다. 유리는 자신의 가족과 따로 인사했다. 우리는 공항에서 헤어지며 눈으로만 인사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비밀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첫 딸은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카페에서 몰래 만나거나 늦은 밤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유린의 아파트에서 가끔 만났지만 이웃의 눈을 피해 문을 조용히 열어야 했다. 이게 정말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숨겨야 하지? 유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숨을 곳을 주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나이도 찼으니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유린에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엄마가 매번 시집가라고 해.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를 버티게 했다. 졸업 후 서울 생활은 예상보다 가혹했다. 유리는 회사에서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는 대학원 준비로 바빴다. 우리는 주말에만 몰래 만났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나 한강공원에서. 그러나 서울의 좁은 시선은 우리를 압박했다. 한 번은 지인이 우리를 함께 보는 바람에 너희 진짜 친하다이는 말을 들었다. 그 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다. 가족의 압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엄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착한 남자야. 한번 만나봐.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한마디에 못 이겼다.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소개팅 자리에서 나는 계속 유린 생각만 했다. 상대 남자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돌아와 유린에게 전화했다. 오늘 소개팅 갔어. 미안해. 유린은 조용히 말했다. 알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 유린의 집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나를 안으며 울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뉴욕에서는 자유로웠는데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은 점점 공허해졌다. 어느 날 유린의 회사 동료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린 씨, 요즘 누굴 만나? 표정이 이상해. 유린은 웃으며 넘겼지만 불안해했다. 나 역시 친구들로부터 요즘 연애하니? 왜 남자 소식 없어? 라는 질문을 받았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숨기는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 모임에서 사촌이 결혼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축하하는데 나는 혼자 멀뚱히 앉아 있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너도 빨리 해야지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유린과 통화하며 나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나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아.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우리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한국 사회와 가족이라는 벽이 너무 높았다. 우리는 싸우기도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다. 후회하며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고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유린의 오랜 친구가 우리 관계를 우연히 목격했다. 그 친구는 충격을 받고 유린의 부모님께 연락했다. 유린이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유린의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미쳤냐? 여자랑 그런 짓을 해.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라고 외쳤다. 유리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 엄마, 아빠,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다. 나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다. 소문이 퍼지면서 엄마가 전화로 물었다. 유린이랑 무슨 일 있니?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말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족과의 단절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그런 딸은 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유린도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유리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나는 대학원 동기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한 번은 유린이 말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을 잃었어.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함께 이겨내야 해.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유린의 아버지가 그녀의 직장에 연락해 압력을 넣었고 결국 유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는 진로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다.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다 잃고 사는 게, 그러나 화가 나면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반역과 상처, 포기와 집착이 뒤섞인 나날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았다. 사랑은 강하지만 세상은 더 강했다. 유리는 잠시 떨어져 있자고 제안했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수긍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가족과 다시 대화하려 노력했다. 엄마는 여전히 울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생각해보겠다. 유린도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받아들였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났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는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보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 유리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나는 글을 쓰며 살아갔다.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상처를 통해 배웠다. 사랑은 대가를 치른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생각한다. 진정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족과 사회의 기대가 더 중요한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